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대학생 이혁재에게 일어난 실화입니다. 술에 취해 돌아온 평범한 밤이 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무서운 밤의 기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술자리 후 기각. 나는 그날 밤을 절대 잊을 수 없다. 대학교 3학년 겨울,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예상보다 길어졌다.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셨던 것 같다. 소주 한 병, 맥주 몇 잔. 아니,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머릿속이 흐릿했고 세상이 비틀거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2시경이었다. 현관문을 열 때부터 이미 몸이 휘청거렸다. 신발도 제대로 걷지 못한 채 벽에 기대어 겨우 목도를 걸었다. 부모님과 여동생이 잠든 고요한 집안에 나의 비틀거리는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나는 침대 위로 몸을 던졌다.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이불도 제대로 덮지 않은 채로 말이다. 알코올이 만들어낸 깊은 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평범한 하루의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다. 머리가 무겁고 입안이 바짝 막은 채로 잠에 빠져들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천장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시계 소리뿐이었다. 똑딱똑딱.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 옆에 누운 여자. 얼마나 잠들어 있었을까?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눈을 떴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지만 무언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다. 그때였다. 내 옆에서 들려오는 낯선 숨소리.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또렷해지는 그 소리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멈추는 것처럼 느껴졌다. 낯선 여자가 내 침대에 내 바로 옆에 누워있었다. 긴 검은 머리가 베개 위로 흘러내려 있고 하얀 옷을 입은 그녀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기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마치 여기가 자신의 침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너무도 생생했다. 심지어 그녀의 체온까지 느껴졌다. 공포가 전신을 휩쓸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소리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그녀가 깨면, 그녀가 나를 보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방문을 향해 걸었고 눈손잡이를 천천히 돌려 방에서 빠져나왔다. 가족에게 호소. 나는 곧바로 부모님 방으로 뛰어갔다.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불렀다. 아빠, 엄마, 일어나세요. 부모님은 놀란 듯 잠에서 깨어났다.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셨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아빠, 제 방에 여자가 있어요.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다. 여자가? 무슨 소리야? 정말이에요. 제 침대에 모르는 여자가 누워있다고요. 어머니도 깨어나셨다. 혁재야, 너 술 많이 마셨지? 꿈 꾼 거 아니야?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너무도 생생했다. 그녀의 숨소리, 체온, 심지어 베개가 가라앉는 무게감까지 모두 실제였다. 아버지가 일어나셨다. 알겠다, 한번 보자. 나는 아버지와 함께 내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버지는 방 안을 둘러보셨다. 불을 켜고 침대를 확인하셨지만 침대는 비어 있었다. 이불만 구겨져 있을 뿐이었다.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혁재야, 술에 취해서 환각을 본 거야. 빨리 씻고 자거라.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분명히 그녀가 있었다. 그 생생한 존재감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여동생에게 확인.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나는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혹시 여동생이 장난을 친 것은 아닐까? 술에 취한 나를 놀리기 위해 내 방에 몰래 들어왔다가 부모님이 우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방으로 도망간 것은 아닐까? 나는 여동생 방으로 갔다. 문을 살짝 두드리자 여동생이 졸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빠? 왜? 혜진아, 너 내 방에 들어왔었니? 뭔 소리야? 난 계속 여기 있었어. 정말이야? 장난 아니고? 여동생이 문을 열고 나왔다.
오빠 진짜 왜 그래? 나 왜 오빠 방에 가? 술 냄새 나서 가기도 싫어. 여동생의 표정을 보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의 방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 같았다. 오빠 술 많이 마셨지? 환각 보는 거 아냐? 빨리 자. 여동생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그렇다면 내가 본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정말 환각이었을까? 하지만 그 생생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다시 내 방을 바라봤다. 열려있는 문 너머로 어둠만이 깔려있었다. 그 어둠 속에 그녀가 다시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나는 용기를 내서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다시 방으로. 결국 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말씀이 맞을 것이다. 술에 취해 환각을 본 것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불을 켜고 방 구석구석을 확인했다. 옷장도 침대 밑도 커튼 뒤도 모두 확인했다. 아무도 없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불을 끄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이번에는 이불을 제대로 덮고 베개를 정리했다. 술이 깨면서 머리가 조금 맑아진 것 같았다. 정말 환각이었구나. 너무 많이 마셨나 보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긴 검은 머리, 하얀 옷, 그리고 내 바로 옆에서 들려오던 고요한 숨소리. 너무도 실제 같았는데 시간이 흘러 다시 피곤함이 밀려왔다. 나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정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또 그 기이한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나는 애써 무시하려 했다. 환각이야, 그냥 환각이라고. 하지만 그 시선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결국 나는 실눈을 떴다. 그리고 충격에 빠졌다. 다시 또다시 그 여자가 내 옆에 누워 있었다. 이번에는 더욱 가까이, 더욱 선명하게. 마치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가 나를 보고 있었다. 눈을 뜬 채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분노도 슬픔도 기쁨도 없는 텅 빈 눈동자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몸을 움직이려 해도 금속처럼 굳어버린 것 같았다. 오직 두 눈만이 그녀와 마주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얼음처럼 차갑고 무언가를 품고 있는 기묘한 미소였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몸이 움직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튀어나왔다. 이번에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뛰어나가며 소리쳤다. 아빠, 엄마, 진짜 있어요. 진짜 있다고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나는 부모님 방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다. 아빠, 아빠.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문을 열어보니 침대가 비어 있었다. 여동생 방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도 없었다. 극도의 공포가 나를 휩쓸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숨을 쉬기도 어려워졌다. 현실 감각이 사라지고 세상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으며 기절하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서 깨어났다. 목이 뻣뻣했고 온몸이 아팠다. 창밖으로는 이미 새벽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니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다. 너무도 고요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부모님이 일어나실 텐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설거지 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심지어 시계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기억을 되짚어봤다. 어젯밤 일어난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거실 바닥에서 깨어난 현실은 너무도 생생했다. 내가 정말 기절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부모님 방을 다시 확인해봤다. 침대는 여전히 비어있었다. 이불도 개켜져 있지 않았다. 마치 애초부터 아무도 잠들지 않았던 것처럼. 여동생 방도 마찬가지였다. 이상했다. 분명히 어젯밤에 부모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아버지가 내 방을 확인해 주셨는데 여동생과도 이야기했는데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환각이었을까?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정신이 조금 맑아졌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다. 중요한 사실 하나가 기억에서 떠올랐다. 그제야 기억났다. 어젯밤 술자리에서 친구가 한 말이 떠올랐다.
야, 형제야. 너희 가족 제주도 여행 간 거 맞지? 언제까지 가 있는다고 했지? 그렇다. 부모님과 여동생은 3일 전부터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떠난 상태였다. 나는 대학교 과제 때문에 혼자 집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술에 취해서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젯밤 내가 대화를 나눈 아버지는 누구였을까? 내가 이야기한 여동생은 누구였을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뛰듯이 내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침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베개 위에는 긴 검은 머리카락 한 가닥이 떨어져 있었다. 내 머리카락이 아닌 분명히 여자의 머리카락이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어젯밤 내 옆에 누워있던 그 여자. 나와 대화를 나눈 부모님과 여동생. 모두 실제 존재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비어있어야 할 집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계속 나와 함께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지금도.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방문 앞에 희미한 그림자들이 서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실루엣,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여동생의 작은 실루엣.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 있는 긴 머리의 여자. 그들은 모두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차갑고 공허한 미소를. 이혁재 씨의 증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그날 이후 그 집을 떠났고 현재까지도 그날 밤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날 밤 그의 방에